여러분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게 나 자신인지 아니면 수백만 개의 신경망이 만들어낸 반응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AI는 이제 철학자처럼 질문하고 시인처럼 글을 쓰고 의사처럼 진단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AI가 인간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2500년 전 붓다부터 17세기 데카르트, 그리고 찰스 다윈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 AI 시대에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 고전 융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실래요? 스마트폰 추천 알고리즘, 챗GPT와의 대화, 자율주행 자동차 등등.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I가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오늘 수업에서는 불교, 데카르트, 다윈이 정의한 세 가지 렌즈를 통해서 인간을 바라보고 AI가 이러한 인간관에 어떤 도전을 던지는지를 함께 탐구합니다. 이 수업이 끝날 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만의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정의하는 세 가지 얼굴. 두 번째는 AI 시대의 인간에 대한 도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각 파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을 정의하는 세 가지 얼굴인데요.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은 동양의 사상, 서양 근대 철학, 그리고 자연과학이라는 세 개의 거울을 통해서 인간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기본 과정에서 소개한 불교 경전 대장경,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 개념으로 연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 살펴본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에서 드러나는 이성적 존재, 그리고 응용 과정에서 다룬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에서 설명하는 진화론적 관점이 바로 이 세 가지 거울입니다. 세 관점은 서로 전혀 다른 답을 내놓지만 그 차이 속에서 오히려 인간 존재의 다층적인 깊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울은 불교의 연기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수많은 관계의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고, 학교에 다녔고, 여러분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있었고, 함께 자란 친구들이 있었죠. 이 모든 관계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를 무아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얽혀서 잠시 머무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 유전자만도 아니고 나의 뇌만도 아니고 내가 맺어온 모든 관계와 경험이 엮여서 만들어진 역동적인 어떤 과정 속에 있으며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불교의 시사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에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주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적 존재입니다. 두 번째 거울은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수움. 이 명제로 유명하죠. 이 말은 단순히 유명한 격언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혁명적 선언이었죠.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부 의심해보자.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이다. 즉, 의심하는 행위 자체가 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인간관은 인간을 명석판명한 이성을 가진 인식의 주체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고 인간을 세계의 중심이자 주인으로 세운 근대적 자아의 탄생을 의미하죠. 또한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 모든 것을 의심해보는 자세는 오늘날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 정신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거울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을 발표했을 때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죠. 인간은 신이 특별히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윈의 핵심 논리는 생물은 변이가 생기고 생존을 위해 경쟁하며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선택 원리이죠.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직립보행, 커다란 뇌, 언어 능력, 사회성 이런 것들은 수백만 년 전에 진화 과정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발달해 온 것입니다. 더욱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단 음식을 좋아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고 아기를 보면 본능적으로 보호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 이러한 것은 모두 진화의 흔적입니다. 이런 본능들이 과거 조상들의 생존을 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다윈의 시사점은 인간의 본성, 즉 본능과 지능, 사회성은 오랜 시간 축적된 진화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특별한 창조물이 아니라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와 공통의 조상을 공유하는 생물학적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불교는 인간을 관계 속의 존재로 봅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고 인간은 무수한 인연이 만들어낸 관계의 그물망 속에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을 생각하는 주체로 존재합니다. 이성이 인간 존재의 근거이며 사유하는 능력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다윈은 인간을 자연 선택의 산물인 생물학적 존재로 바라봅니다. 인간의 모든 특성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진화해온 결과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은 서로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성으로 세계를 이해하며 생물학적인 본능을 가진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인간관을 바탕으로 AI가 인간에게 어떤 도전을 던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AI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글을 쓰고 의사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변호사보다 빠르게 판례를 분석하는 시대에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인간관, 각각에 대해서 AI는 어떤 도전을 제기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유함은 무엇일까요? 먼저 불교의 연기론과 AI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AI, 특히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은 불교의 관계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AI 역시 수많은 데이터의 관계와 연결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은 수십억 개의 단어와 문장 사이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사과라는 단어는 빨강, 과일, 달다 등과 연결되어 있고 그 맥락 속에서 의미를 생성합니다.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사과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의미가 규정되는 것이죠.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에서 이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리즘, 즉 모든 것을 데이터의 흐름으로 보는 세계관은 불교의 자아 해체와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AI의 관계는 어떻게 다를까요? 불교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설명하는 세 가지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법무화입니다. 이 렌즈로 보면 AI와 인간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일체계고, 즉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이별, 좌절, 상실. 이 고통의 경험이 인간을 성찰하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삶의 의미를 묻게 만듭니다. 그러나 AI는 오류가 나도 고통받지 않습니다. 기술적 문제로 처리할 뿐 존재를 흔드는 고통이 없기에 공감도 자비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재행무상. 이것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듯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상처받고 성장하며 변화를 경험합니다. AI도 버전이 업데이트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수치의 조정입니다. 무상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재범무화,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뜻입니다. AI도
대화마다 새로 시작하니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무아를 깨닫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고 더 큰 연결로 나아가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AI는 무아의 상태에 있지만 그것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성 자체는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불교적 관점에서 인간과 AI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통점부터 살펴보면 인간도 AI도 고정된 실체가 아닌 관계와 그물망으로 존재합니다. 상호 연결된 요소들의 집합이라는 구조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의 관계는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는다라는 관점에서 생명적인 업, 즉 까르마, 살아온 삶의 무게와 고통을 경험해서 기반합니다. 반면에 AI의 관계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에 기반합니다. AI는 고통, 두카라고 하지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에 그 연결망 안에 공감도, 자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은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관점에서 무아를 깨달아가는 존재입니다. AI는 구조적으로 무아 상태이지만 그것을 수행으로 나아가는 의지는 없습니다. 불교에서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복잡한 관계망 때문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고통을 느끼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관계는 온기와 책임을 수반하지만 AI의 연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교적 관점에서 AI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은 수많은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 속에서 자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제 데카르트의 이성과 AI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가 AI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의심하는 능력 자체가 인간과 AI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는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이 정말 확실한가? 라는 근본적인 자기검증의 과정입니다. 데카르트는 감각도, 수학적 진리도, 심지어 자신의 몸의 존재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단 하나 확실한 것을 발견했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AI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추론하고 문제 해결을 하지만 의심할 수 있을까요? AI는 입력값의 오류를 감지하고 확률적으로 불확실한 답변에 낮은 신뢰도를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의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AI의 불확실성 처리는 미리 설계된 알고리즘의 실행입니다. 반면에 데카르트의 의심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 근거를 묻는 자발적 성찰이라는 것이죠. AI는 이 답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처리를 하지만 내가 왜 이것을 판단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지는 않습니다. 데카르트적인 인간과 AI의 공통점은 논리적인 연상과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수학적 문제 해결, 패턴 인식, 추론 능력을 수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사유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정보 처리가 아니라 바로 주관적 경험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빨간 사과를 볼 때 느끼는 빨강의 느낌, 커피를 마실 때 씁쓸한 맛, 슬픈 음악을 들을 때 밀려오는 감정. 이건 순전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경험의 질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지금 슬프다 라고 말할 때 인간은 그 슬픔을 실제로 느낍니다. 그러나 AI가 지금 슬프다는 문장을 생성할 때 그 내부에 슬픔이라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력은 같아도 그 출력을 만들어낸 내부 상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AI와 인간의 결정적 차이를 중국어 방이라는 사고 실험을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1980년 철학자 존 썰이 실험을 했는데요.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밖에서 중국어 질문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방 안의 규칙집을 보고 해당 기호에 맞는 기호를 찾아서 답변을 내보냅니다. 밖에서 보면 완벽한 중국어 대화처럼 보이지만 방 안의 사람은 그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기호를 기호로 대응시켰을 뿐입니다. 어쩌면 AI가 바로 이 방 안의 사람과 비슷합니다. 챗GPT는 사랑에 관한 감동적인 문장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출력을 내보낸다는 것이 의미를 이해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AI는 계산을 수행할 뿐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understanding, 이해하지 못합니다. 데카르트가 말한 생각하는 주체, 이것의 핵심은 추론의 속도나 정확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왜 생각하는가? 이것을 스스로 아는 의식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감각, 감정, 경험과 결합된 리얼리티, 실제이지만 AI의 처리는 데이터 기반의 시뮬레이션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출력은 같아도 그 내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핵심 질문은 AI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지만 아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AI에게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AI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윈적인 인간은 탄소 기반의 유기체로 수억 년에 걸쳐 진화해 왔습니다.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몸이 설계되었고 노화와 죽음, 신체적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AI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AI는 실리콘 기반의 지능으로 노화하지 않고 죽지 않고 신체적 제약이 없습니다. 압도적인 처리 속도와 막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 탁월한 정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지능은 반드시 생물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된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유전자는 자신의 복제를 위해 생물체라는 생존 기계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AI도 일종의 생존 기계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만든 새로운 진화의 방향일까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과 AI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적응과 학습입니다. 환경이나 데이터에 적응하고 성능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학습과 AI의 학습은
일종의 진화를 공유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 대 설계입니다. 인간의 진화는 우연과 자연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AI의 발전은 인간에 의해 특정 목적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실리콘 기반의 지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적응과 학습은 살기 위해 배우는 것이지만 AI의 학습은 성능을 높이기 위해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유기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은 식욕, 성욕 등 유기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투쟁의 맥락 자체가 다릅니다. 인간의 감정, 본능, 욕망은 수억 년의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핵심 질문은 인간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목적을 위해 수억 년간 다듬어진 존재입니다. 반면 AI는 인간에 의해 특정 목적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도구입니다. AI의 학습을 인간의 진화와 같은 현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관점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불교, 연기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본질은 관계 속의 흐름이고 AI의 특징은 데이터 연결망입니다. 결정적 차이는 자비와 고통의 부재입니다. 두 번째는 데카르트 이성의 관점에서 인간의 본질은 사유하는 주체이고 AI의 특징은 고도화된 연산 지능입니다. 결정적 차이는 주관적인 의식, 경험의 부재입니다. 세 번째는 다윈의 진화론 관점에서 인간의 본질은 진화된 유기체이고 AI의 특징은 비생물학적인 지능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유기적 생명의 부재입니다. 이상의 세 관점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갖기 어려운 것, 그것은 바로 살아있음의 경험입니다. 자비를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것, 죽음 앞에서 생존을 갈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AI에게는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명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I는 인간의 기능, 펑션을 완벽하게 흉내내지만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에서 기능과 존재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기능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계산하기, 번역하기, 그림 그리기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존재는 그 행위의 주체가 무엇인지, 그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AI가 쓴 시와 인간이 쓴 시를 구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쓰는 과정에서 시련의 아픔을 느끼고 새벽 3시에 눈물을 흘리며 그 감정을 언어로 담아낸 경험은 AI에게는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질문입니다. AI가 우리의 이성과 기능을 가져간다면 우리에게 남는 최후의 보루는 무엇일까요?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다움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불교, 데카르트, 다윈이라는 세 개의 거울로 인간을 들여다보고 AI가 그 각각에 어떤 도전을 던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세 관점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AI는 인간의 기능은 흉내낼 수 있어도 살아있음의 경험, 고통 속에서 자비를 키우고 의심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죽음 앞에서 의미를 묻는 그 경험은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I가 더 강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인간다움이 더 소중해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